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함석진의 공부 시리즈 세 번째. 오늘은 공부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앉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공부에 제일 필요한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 뒤에다가 제가 진정한 사랑 썰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머리? 아니면은 아니면은 노력? 이런 거? 맞는데, 그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이유죠. 학습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공부가, 여러분, 겁나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나는 왜 공부가 이렇게 싫지? 공부가 왜 이렇게 하기 싫지? 공부가 왜 이렇게 힘들지? 정상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힘들고 하기 싫은데, 그거를 이기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친구들은 힘들고 하기 싫은데 그거를 못 이기는 거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기는 게 물론 이겨야겠다 이렇게 마음만으로 솔직히 잘 되진 않아.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돼. 공부라는 게 우리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정말 최상위권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루에 거의 12시간 이상은 해줘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4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14시간이 아니고 12시간을 해야 두뇌 효율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정도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른 건 거의 못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유혹거리가 많죠. 저 때는 오히려 다행이었던 게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 쉬는 시간에 자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학원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공부에 좀 해롭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폰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그런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바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의 공부 동기가 되겠습니다. 왜 공부하느냐 이거죠. 문제는 이게 제일 어려워. 공부하는 동기를 만들기가 솔직히 말해서 제일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동기가 충만하죠. 근데 공부를 실제로 실행하는 여러분들은 그만한 동기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도 항상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동기를 잘 부여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참고로 진정한 사랑 썰은 제 얘기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거랑 다 연결이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처음에 좀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에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과학반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반에서 과학반을 지원한 아이들 수가 예를 들어서 8명이 손을 들었어. 과학반 하고 싶은 사람이 손 들어서 뽑았거든요. 8명이 손을 들었어. 그런데 정원이 5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럼 3명이 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임의로 자르셨어요. 그 중에 제가 잘렸습니다. 제가 과학반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성적이 별로라 이거지. 너는 반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하니까 너는 과학반 안 되겠다. 넌 과학반 하지 마라 하고서 선생님이 자르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중학교 1학년이면 어리지 않습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성적으로 나를 자르다니!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게 하나가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계기라는 게 한 방에 그 이후에 막 6년간의 공부를 한 방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저희 집이 또 그렇게 풍족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급공무원이시고요. 그렇게 구급공무원으로서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정년퇴직 편안하게 하신 분이고요. 어머니는 딱히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가 직업이 없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만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잘 키우셔 주셨어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어떻게 추가로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러지 못한 환경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먹고 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동기잖아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사람마다 동기가 다 다를 수 있고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 형편이 조금 풍족하지 못한 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던 거예요. 전화위복으로. 이런 것도 세옹지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가정 형편이 풍족하지 못했던 덕분에 제가 공부할 동기를 좀 얻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친구들은 다른 동기가 사실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너무 간섭을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자기의 굉장히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드는 푸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제가 이제 그 진정한 사랑, 제가 봤던 진정한 사랑 썰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친구는 제가 참고로 교수사관이라고 군 생활하다가 만난 친구고요. 지금 현재는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교의 명문대의 수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이게 워낙 명문대고 누구나 아는 대학교라서 제가 말을 못할 정도예요. 심지어 이니셜도 못 씁니다. 이니셜을 쓰면은 다 아는 그런 대학교라서 하여간 명문대학교의 수학과 교수인데 이 친구가 대전과학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카이스트를 나와가지고 저랑 함께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사관으로 군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과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닥도 어디서 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수도권 대학을 거쳐서 더 좋은 대학교 교수로 현재 옮겨간 이런 상황인데 이 친구가 원래 육사 시절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분이 세속적으로 보면은 일단 약간 결혼하기가 어려워. 왜 어렵냐면은 일단 여자친구분이 남자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혹은 이 친구의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부모님이 여자친구분이 이 남자인 친구보다 이 친구는 당연히 남자죠. 육사인 친구보다 남자친구보다 한 4살인가가 많아요. 연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인 친구는 대전과고에 카이스트 나왔잖아요. 근데 여자분은 어딘가에 음대를 나오셨는데 제가 대학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를 절대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제가 여자분을 뭐 엄청 친하게 지낸 건 아니니까 한 번인가 들어봐 한 번밖에 못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 어떤 대학교에 그 다음에 직업이 이분은 그냥 알바로 적당히 음악 가르치는 하면 정기적인 직업이 없었어요. 저는 이런 걸 진짜 별로 큰 생각 안 하는데 이 친구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이거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친구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두 분이 다 교수님들이세요. 아버님, 어머님 둘 다 교수님들이시고 여자분의 부모님은 특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분 부모님 직업은 전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속적인 기준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여자분이 막 그렇게 미인은 아니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이 여자분이 막 이 남자인 애를 사로잡을 만한 엄청난 미인인가? 이 남자애가 좀 뭔가 이런가?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애는 되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데 여자분도 괜찮긴 한데 막 엄청난 미인이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이 둘이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거를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이 봐서도 그런데 이 남자친구분의 그 어머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아들이 이렇게 잘났고 현재 교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결혼은 이제 교수 되기 직전에 결혼은 했지만 그래도 뭐 카이스트 석사 나왔고 학사 나오고 석사 나오고 육군사관 교수사관 하고 미래가 창창한데 심지어 이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장학금을 받고서 옥스퍼드를 간 거거든요. 부모님이 돈을 내주신 게 아니고 관정장학금이라고 해서 특히 여러분 이공계 지원하는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이공계 지원하는 친구들 웬만하면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돈이 없어도 우리나라에 좀 훌륭하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돈을 줘요. 1년에 한 1억 이렇게 줍니다. 1억, 2억 이렇게 줘요. 왜냐면 여러분들 등록금도 하고 생활비도 하라고. 그래서 돈이 없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게 관정이라는 분이 만드신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 관정 장학금을 받고서 이제 옥스퍼드로 갈 정도니까 얼마나 일단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소중한 아들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여자친구 분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결혼을 반대를 하셨어요. 굉장히 결혼을 반대를 하니까 이 남자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부모님을 물론 존경하지만 자기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대전과학고는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았고 카이스트도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등록금 받은 게 없고 이게 둘 다 등록금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등록금 받은 게 없고 육군사관학교에서도 당연히 이건 장교이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살았고 그 다음에 폭스닥 이런 것도 다 장학금 받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부모님한테 별로 받은 게 없다 이거야. 물론 키워주신 은혜가 있고 다 있지만 별로 받은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같이 영국 옥스퍼드로 갔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같이 갔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핑계도 된 거죠. 부모님하고 안 보는 핑계. 한국에 둘이 있으면은 결혼하고서도 이게 계속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하고 안 보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옥스퍼드로 가가지고 부모님도 안 보고 몇 년을 있다가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하여간 부모님도 처음에는 저러다 헤어지겠지.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애라도 저렇게 한 3, 4년 지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헤어지겠지. 이렇게 했는데 둘이 같이 영국에서 제가 지금 아까 말을 살짝 실수했는데 결혼하고 옥스퍼드를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옥스퍼드를 갔어요.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결혼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옥스퍼드로 그냥 같이 갈게요. 뭐 허락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고서 옥스퍼드로 그냥 갔어요. 그냥 가고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헤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헤어졌어. 박사 후 마치고 그 다음에 결국 한국의 교수로 돌아올 때까지 안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도 고집을 꺾고서 결국에는 부모님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엔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뭔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을 아마 지금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꼭 이 얘기만 들어서 와 나도 그럼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집을 나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처럼 집안이 형편이 그렇게 막 엄청 부유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지금 부모님이 이 친구를 막 엄청 간섭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결혼에 있어서는 간섭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간섭을 조금 하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부모님 간섭이 조금 심한 집에 있다거나 근데 그런 많은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한 명의 현대 사회에서 독립된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나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여러분이 동기를 좀 바로 잡는데 동기를 하나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참고로 요 교수님이 누굴까 이게 사실 검색하면 나와요. 왜냐면은 저보다 조금 어리겠죠. 제가 후배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학교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거 파지 말고 이게 누굴까 이렇게 파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일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동기를 한번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이 1년 동안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 때 좀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을까? 나의 동기는 무엇일까? 나는 왜 꼭 공부를 해야만 할까?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이 힘든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캐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2024년 정말 제가 오늘 30일에 녹화 중이거든요. 이게 아마 오늘이나 내일 올라가면은 이제 정말 딱 새해가 밝을 텐데 새해에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